감노수와 해고물 일체 유심조풀이 이어집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내려가고 비를 맞아 몹시 추위를 느껴졌습니다. 어상은 곡주에 취한 논어를 부축해 밤늦게까지 당항성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불빛이라고는 없는 캄캄한 밤길에 우선 비피할 곳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겨우 비피할 토굴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박이 형님, 오늘은 여기서 비를 피하고 갑시다. 아마 당항성이 모양인데 내일 아침 바다로 나가 당나라로 가는 배편을 한번 알아봅시다. 원래는 곡차에 취해 눕자마자 코를 드르릉 골았습니다. 새벽녘 장길에 심한 갈증에 시달린 오려는 머릿속이 부서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지? 어렴풋이 마을 어르신들이 주는 곡주를 넙죽넙죽 받아먹은 기억이 났고 밤길에 어상이 자신을 부축해 비를 맞고 토굴까지 들어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어제 감을 했구나. 눈을 뜨고 누운 채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캄캄한 토굴 속은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끝에 들고 나는 찬 공기 속에 습한 물비린내가 풍기더니 토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귓가에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더욱 목이 타고 갈증을 유발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텅! 아, 물방울 소리, 어디 고인물이 있구나. 심한 갈증에 마음속에는 온통 시원한 물밖에 없었고 비몽사몽간에 더욱 갈증을 느낀 원어는 누운 채 손을 더듬더듬 그랬습니다. 뭔가 손끝에 잡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감으로 작은 바가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다시 공명이 일어났습니다. 텅! 작은 물방울이 손에 튀었습니다. 목이 타고 갈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직감으로 작은 바가지 속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여기 바가지에 물이 가득 차 있구나. 다행이다. 몸을 일으켜 눈을 떴지만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끝에서 물부린내가 더욱 갈증을 유발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가지의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정말 시원했습니다. 동굴에서 늘 마시던 습간수보다 더욱 시원했습니다. 갈증과 숙취가 찰나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참 시원하고 달구나. 물바가지를 내팽긴 채 감노수를 마신 듯 모로 누워 팔베기를 하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원효가 눈을 떴을 때는 토굴 입구에서 아침 햇살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게 일어난 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 모양 마른 얼굴을 비비고는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직감으로 옆에 의상이 먼저 일어나 참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가만히 눈을 내리떴습니다. 동굴 바닥은 아직 어두컴컴해 앞에 있는 물차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얼핏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어두워 분간을 할 수 없었지만은 어제 잠길에 마신 물바가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잠시 들었습니다. 평소 잠에서 깨어나 늘 하던 아침 참선인데 뭔가가 눈앞에서 아롱대며 방해하는 듯했습니다. 어제 공차를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머리를 흔들어 다시 정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뭔가가 자신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눈을 뜬 순간 논어는 몸에 소름이 돋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눈에 들어온 것은 감노수 바가지가 아니고 분명 해골 바가지가 아닌가.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어젯밤에 해골의 고인물을 순간 오장이 뒤틀리더니 속에서 욱하고 토사물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욱! 입을 벌리고 어제 먹었던 토사물을 다 토해냈습니다. 토하고 나니 속은 좀 시원해졌지만 맥이 빠져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입에서 나온 토사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마신 것은 분명 달고 시원한 감노수였습니다. 감노수를 마시고 갈증은 사라졌고 깊은 잠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 감노수 바가지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위에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 다시 겹쳤습니다. 순간 어떤 것이 허상이고 어느 것이 실상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감노수 바가지와 해골 바가지가 서로 겹쳤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분명 해골 바가지 뿐이다. 그런데 분명 어젯밤에는 감노수 바가지였다.
다시 해골바가지와 감로수 바가지가 그쳤습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 것은 해골바가지다. 그럼 감로수 바가지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순간 마음속에서 감로수 바가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감로수 바가지를 마음속에서 꺼내어 해골바가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감로수 바가지가 되었습니다. 아, 내 마음에 따라 해골바가지가 되었다가 감로수 바가지가 되었다가 하는구나. 내가 갈증을 느끼며 애타게 갈망할 때는 감로수 바가지가 되었다가 갈증이 사라지니 해골바가지가 되는구나. 순간 원에는 없수군이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삼계유십이다.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지는구나. 어제 마신 해골 물은 같은 물인데 내 마음이 감로수도 만들고 해골물도 만드는구나. 그래, 만법 유스기요 일체 유심도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사물 자체에 깨끗함이나 더러움이 없다.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늘 아미타불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마음말이야. 내가 당나라 가서 삼장법사와 한판 붓가랑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부끄러운 생각이었어. 이기고지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는데 내 마음에 말이야.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의 원본은 글자수가 10조 9만 5천 48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좋고 나쁨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29세에 출가한 시다라타 왕자가 35세 기원전 589년 음력 12월 8일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서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서 첫 제자들에게 최초에 설법한 것이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불이 처음 경지를 깨달았을 때 내용을 설하고 그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한 경전입니다. 이 화엄경은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이 영국에서 가져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이루는 말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지어내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유식에서는 일수사견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큰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지어지는 것, 누구도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불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륜스님의 말을 예를 들어보면 달을 보고 슬픈 감정을 가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달이 내게 슬픔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슬픈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효가 해고물을 마시고 일철윤수를 깨달을 때가 원효 나이 만 6이었습니다. 옆에서 아까부터 원효의 모습을 지켜본 의상은 갑오절을 튼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의상은 혼자 유학길에 올라 당나라 종남산 지상사에서 지엄 화상에게 화엄사상을 전수받았습니다. 한편 영계소문의 사망입니다. 666년 3월 3년간 후진에 들어간 동안 고구려를 호령하던 영계소문이 지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영계소문은 죽어서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바늘과 실처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고구려의 울명이 달려있다. 셋이 힘을 합쳐 고구려를 꼭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영계소문은 세 아들에게 화목할 것을 신신당부하였으나 영계소문이 죽자 형제 간의 세력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원수가 되고 고구려는 내분 분열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대망리지 자리에 오른 큰아들 연남생과 작은아들 남근과 남산 사이에 당나라 첩자들이 이간질해 했고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연남생은 당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구려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영계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관로 24명과 백성 3,500명과 성 12개를 신라에 바치고 스스로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오호 통제라, 고구려의 멸망은 어떻게 보면 백제보다도 더 심한 내분과 분열, 권력 다툼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